텍사스주에서 지금 예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굉장히 빨리 하는데요. 여기는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예비 선거를 하는 주들이 굉장히 여러 주가 있는데 텍사스주는 상당히 지금 빨리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3월 1일 날 예비 선거가 실시가 되고요. 거기에서 1등 주자가 50%를 넘는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면은 1등과 2등이 결선 투표를 하게 되죠. 런오프라는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5월에 치러지게 된다고 합니다. 다른 주 같은 경우에 5월에 예비 선거를 치르는 곳들은 결선 투표를 보통 6월이나 7월 초에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되는데 일정이 조금씩 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주는 8월 달에 예비 선거를 하는 곳도 있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1일에 예비 선거를 치르게 된다. 여기에 지금 많은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데 특별히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부분은 주지사 선거하고 주 법무장관 선거라고 합니다. 주지사 선거는 조금 좀 싱겁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렉 에봇 주지사가 워낙 지금 단독으로 튀어올라 있어서 과반수 넘는 지지를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예비선거에서 무난하게 과반수를 넘기는 지지율을 얻으면서 1위로 통과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렉 에봇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일을 잘했다라는 칭찬도 많이 받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도 얻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경쟁자들이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직 주지사로서의 어드밴티지를 아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가장 뜨겁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주 법무장관 자리인데 저희가 조지아주나 엘라바마주를 소개해드리면서도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해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으면 좋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 명만 지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명만 지지를 해주니까 나머지 후보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친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텍사스주 법무장관으로 지지를 표명한 것은 켄 팩스톤 현 법무장관입니다. 근데 켄 팩스톤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역할들을 했고요. 기억하시겠지만은 텍사스주가 다른 그 공화당 주도를 이끌어가면서 집단 소송,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하는 집단 소송들을 많이 이끌었던 그런 주의인데 거기에 가장 선봉에 서 있던 인물이 바로 이제 켄 팩스턴이었고요. 1월 6일 날 그러니까 2021년 1월 6일 그 의회 사건이 벌어지던 바로 그날도 그 의회 쪽으로 사람들이 시위대가 몰려가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집회에서도 켄 팩스턴이 참석해서 워싱턴 DC의 집회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앞장서서 움직였던 비록 실패한 소송이기는 하지만은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소송도 여러 차례 진행을 했었던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켄 팩스톤은 정말 충신 중에 충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팩스턴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공화당 경선이 벌어졌을 때 그 안에서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이 친트럼프파와 반트럼프파 아니면 반트럼프라고까지 얘기하긴 좀 뭐해도 안트럼프 그러니까 이제 친트럼프가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의 세력 간의 이 갈등이 자칫하면 이제 공화당 내부의 갈등으로 심화되면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었죠. 근데 텍사스주는 전통적으로 부시 가문 일가의 이 입김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아마 현실일 것 같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밋 롬니가 있는 같은 지역에서는 이제 롬니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고,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도 터줏대감들이 따로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터줏대감들이 트럼프하고는 약간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부시 가문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하고 싱크로나이즈 동기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시 가문의 막내 조지 P. 부시가 출마를 한 상태입니다. 국무장관 자리에 출마를 합니다. 바로 이 인물인데요. 조지 P. 부시가 출마를 하고 있다. 이 조지 P. 부시가 정치 경력이 아주 없는 사람이 아니고 집안 내력이 그래서 그런지 지금 텍사스주에서 국토국장을 벌써 두 번째 임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명의 대통령을 배출하고 연방 상원, 주지사, 하원,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그런 쟁쟁한 정치인들 집안 출신이다 보니까 이 부시 가문을 대표하고 있는 이 주자가 상당히 상징적인 지금 인물이 돼버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텍사스 주 내에서 분위기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텍사스를 보면서 전국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이거는 트럼프 가문, 트럼프 마가 정치인들과 부시 가문 간의 세력 싸움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일종의 관전 포인트 같은 그런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부시 가문이 자기 역할을 다 끝내가는 상황이기는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시 가문이 미국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가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부시 가문의 몰락 그리고 마가 정치인들의 흥왕 이것이 텍사스에서 정말 현실로 다들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진짜 현실로 나타날 것인가에 관심이 지금 모아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의 선거 시스템 구조상 이 예비 선거에서 과반수를 확보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1등하고 2등하고가 결선 투표를 다시 치르지 않습니까? 결선 투표를 치르면서 2등을 했던 예비 선거에서 2등을 했던 사람이 결선 투표에서 뒤집기 해가지고 역전승을 거두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여러 명의 후보가 있는데 1등을 한 후보가 아주 독보적이지 못하다면 2등을 중심으로 해서 3등, 4등, 5등 후보들이 다 합쳐가지고 1등하고 싸우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결선 투표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켄 팩스턴이 1위로 나오고는 있으나 이 좀 불안한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여론조사 나온 숫자들을 잠깐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 화면에 지금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하얀 바탕에 검정 글씨, 사진 바로 밑에 있는 작은 글씨로 써져 있는 것은 며칠 전에 나온, 한 나흘 전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거는 팩스턴 현 법무장관이 47%, 굉장히 지금까지 여론조사 나온 것 중에 가장 높게 평가를 받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피 부시가 21%, 구즈만이 16%, 그 다음에 고모트 연방 하원 의원도 굉장히 열성적인 마가 정치인 중에 하나죠. 근데 15%. 이게 이제 2, 3, 4등이 뭉치게 된다 그러면은 팩스턴이 지금 궁지에 몰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검정색 패널에 하얀색 글씨로 써져 있는 그 여론조사는 어제 나온 겁니다. 이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켄 팩스턴이 39%로 오히려 줄어들고 조지 P. 부시 후보가 25%로 지금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격차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구츠맨이나 고모트 같은 경우가 줄어들면서 부시 쪽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텍사스주 안에 있는 여전히 정치 명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시 가문이 시간이 이제 선거를 치를 시간이 다가오면서 세력을 땡기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부시가 안정적인 2위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팩스턴이 1등을 차지하겠으나 과반수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팩스턴과 부시의 결선 투표 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팩스턴과 부시가 지금 결선 투표로 갔을 때 과연 누가 그러면 법무장관 공화당 후보가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팩스턴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정코 그 길을 이끌어온 법무장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용감하고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스턴이 주 법무장관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부정선거 문제도 벌어지게 되지만은 그 이후에 바이든이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국경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뭐 백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투쟁에 앞장서 왔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텍사스주 공화당 컨설턴트로 있는 맷 매코위악이라는 전문가는 팍스뉴스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팩스턴이 결선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그가 50%에 얼마나 근접했느냐 하는 것이고 5월 예비 결선 투표에서 앞서 석 달 동안 자금을 모은 것이 그의 능력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비 선거에서 50%를 넘기지 못할 가능성이 지금 커 보이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고모트라든가 아니면 구츠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나 탈퇴하겠다, 하차하겠다, 나는 팩스턴을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서는 지금 팩스턴이 50%를 넘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자금 모금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예비선거 끝나고 결선투표 가기까지 한 2달 정도 시간이 있을 텐데 그 2달 정도 사이에 과연 얼마나 많은 선거자금을 모을 수 있는지 그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일 것 같고요. 맥코이악은 이런 말도 합니다. 1차 결선 투표의 도전은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낮고 보수적이다. 팩스턴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보수적이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거의 모든 다른 후보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다. 일단은 투표율 자체가 낮을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후보들한테는 지금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부시 가문이 몰락하고 마가 정치인들이 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지 아니면은 명불허전이다. 전통적인 정치 가문이 여전히 이 지역에서는 텃세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간 지역에서는 하여간 영향력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그런 것들 저희가 좀 한번 봐야 되겠다. 한편 주지사 선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렉 에봇 주지사가 워낙 일을 그동안 잘해왔고 큰 지지를 받고 있어서 대체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50%를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대체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렉 에봇 주지사가 공화당 후보가 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제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소식도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조지아나 엘라바마, 지금 텍사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예비 선거가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에 같은 공화당 내에서 공화당 후보들끼리 경쟁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공화당 내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는지가 지금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는 이런 상태다. 많은 분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실제로 어떤지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